여러분 내일 최저 기온이 영하가 아니고 0도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학교 가실 때 학교 되게 일찍 갈 거 아니야 아침에. 그치? 학교 가실 때 옷 따뜻하게 입고 가세요. 우리 지금 이제 이 시절에 감기에 걸리면 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 수능 때까지 아마 쭉 추울 거예요. 원래 늘 그래 왔기 때문에 매년 수능 한파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당분간은 아침 학교 가실 때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그리고 감기 안 걸리게, 이미 걸린 친구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세요. 알겠죠? 왜냐면은 지금 걸리잖아? 그러면은 시험 전에 한 번 더 걸릴 가능성이 커. 내가 감기에 걸릴 것 같다? 그럼 최대한 12월 초쯤으로 맞춰서 걸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시험 때 안 걸리니까 다 낫고 나서 시험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앞에 자료 하나 나가세요. 앞에 자료 하나 가져가세요. 감기 조심하는 얘기 중이었습니다. 절대 작게 입고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다닐 때 다리 조심하시고. 이게 추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진짜 다리 다치는 친구들이 많더라. 특히 우리 학원에서도 지금 조교생들만 3번째 다리를 다치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 장난으로 다리 잡는 귀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다리 조심하시고요. 날이 춥고 미끄러워서 그런 거니까 최대한 여기저기 다리 조심하시고, 보통 다리 한번 접질러서 병원 가게 되면 한 달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분 건강을 잘 챙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잠도 잘 주무시고요. 당분간은.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시험이 이제 한 달 좀 넘게 남았잖아요. 요거는 그렇죠? 요거 시험 정확히 언제지 지금? 12월 초에 보나요? 요거가? 5일이요? 좀 일찍 보긴 하네요. 지금 한 달 정도 남아 있는 거고 요거는 그러면은. 그래서 슬슬 이제 시험 기간으로 돌입을 해야 하는 처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잠을 너무 줄이지는 마시고요. 어쨌든 4주가 남았으니까 6시간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숙제를 줄여야 가능하긴 하겠지만 이것도 숙제가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도가 많이 안 나갔으니까.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제 첫 문단 한번 천천히 볼게요. 이건 지금 이 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문단을 나눠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문단의 길이가 긴 글입니다. 그래서 문단별 내용이 굉장히 많고 끊어 읽기가 조금 적합하진 않은 느낌이기는 해요. 자, 그래서 문단별로 핵심을 잘 파악해야만 이런 글일수록 그 긴 문단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잘 뽑아서 그 다음 문단으로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첫 줄부터 봅시다. 고프모는 일상생활에서의 개인 간 상호작용이 사회 질서의 바탕이 된다고 생각하여, 보시면은 일단은 첫 문단의 첫 줄이 고프먼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사람이 동양 사람이 아니라는 거는 알겠어. 그리고 말하는 걸 보니까 사회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겠어. 그럼 이거는 서양의 사회 이론일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걸 짚고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첫 문단 첫 문장에 사람 이름이 나왔으니 이 사람의 이론이 앞으로 이 글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핵심이 되겠구나.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현대인들의 대면적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하였대. 그럼 고프먼이라는 사람이 연구한 것의 핵심은 대면적 상호작용이고, 또 이건 현대인들의 것이니까 이 사람의 이론은 현대 서양과 관련된 사회 이론이겠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조금 확장해서 볼 수가 있겠죠. 또한 도시라는 범위를 조금 더 줄여서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갑시다. 일반적으로 도시 공공장소에서는 낯선 개인들 간의 대면적 상호작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보면 그래요. 도시에서 공동적으로 쓰는 뭐 공원이라든가 도서관, 학교 뭐 이런 데를 가면은 낯선 개인들 간의 대면적 상호작용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굉장히 자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자, 고프먼은 모든 동물이 자신의 전유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낯선 동물들에 대해 권리 주장을 하듯 인간도 공공장소에서 자아 전유 영역인 자아 영토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은 고프먼이라는 사람은 대면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연구 중에서도 영토에 대한 걸, 자신만의 영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있구나라는 걸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요줄까지 점점 더 글에 대한 범위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사회에서 현대인의 대면적 상호작용, 그리고 도시에서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아 영토까지 점점 그 범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인간의 이러한 권리 주장은 되게 방어 기제로 나타난대요. 그럼 위에 나왔던 권리 주장을 다른 말로 하면 방어 기제라는 뜻이겠네. 그쵸? 그래서 자아영토에 대한 권리 주장은 다른 말로 하면 대개로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동물들이 낯선 동물들에 대해 방어하는 거랑 똑같다는 의미인 겁니다. 이는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생존투쟁의 방식이 아니라 타인의 자아 영토도 존중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대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낯선 것에 대한 방어는 투쟁과 조금 더 관련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왜냐면 앞에 동물들의 예시가 나왔잖아. 그래서 야생동물들을 떠올리시면은 낯선 사람이 내 여기 온다면 무조건 잡아 뜯고 오잖아요. 그치? 그런 걸로 생각해 봤을 때 대부분은 우리가 방어기제라고 하면은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고 상대방을 없애는 그런 생존 투쟁의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방어기제라는 거는 타인의 자아 영토를 존중하는 거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을 죽이거나 투쟁하는 방식이 아니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들어간다. 자, 사람들은 이처럼 타인의 자아 영토를 존중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맞추어 타인 역시 자신에게 유사한 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적 기대 때문이래. 아, 그럼 확실히 인간은 뭐랑 달라? 앞에서 언급됐던 동물이랑 달라. 우리는 문화적인 기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하면 다른 사람도 이러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내 노력을 방어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고프먼은 현대인들이 자아를 성스러운 것으로 대하여 서로의 자아 영토를 호혜적으로 존중한다라고 보았대요. 자, 그래서 고프먼은 현대인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자아까지 다 뭘로 본다? 성스럽게 취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자아 영토를 다 존중해준다. 상호적으로 상호 혜택이라는 뜻이죠. 상호의 이익을 위해서 존중을 해준다. 서로 물어뜯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아 영토에 대한 이러한 상호 존중 행위가 일정한 규칙과 행로에 따라 전개된 자는 점에 주목하기를 성스러운 게임이라고 지칭했대. 아, 그러면 드디어 가장 핵심이 나오는 거네. 이 글은 고프먼의 사회 이론으로 출발해서 그 중에서도 성스러운 게임이라는 이론으로 조금 좁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성스러운 게임 이론이 나오기까지 등장했던 많은 그런 개념들이 있죠. 자아 영토라든가 아니면 영토 존중이라든가 문화적 기대, 그런 것들을 조금 핵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1문단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1문단에서 잡아낼 수 있는 핵심 소재는 수많은 것들을 지나서 고프먼이라는 사람의 성스러운 게임 이론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이 지문은 서로 사회학에서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그런 현대 철학의 사회문화 이론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방향성을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성스러운 게임이라고 쭉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런 어떤 일정한 규칙이나 행로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와 있죠. 언급만 되어 있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성스러운 게임의 규칙이나 행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성스러운 게임이란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다 알려주고 있어. 근데 이렇게 지칭하게 된 계기인 그런 행로나 규칙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그 다음 문단을 이해하기가 조금 쉬울 겁니다. 자, 그 다음 문단으로 갈게요. 이 문단으로. 자, 고프먼이 제시한 성스러운 게임, 우리가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1문단의 마지막 개념이 지금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게임은 초점 없는 상호작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애초에 이 성스러운 게임은 현대인
상호작용으로부터 출발한 거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초점 없는 상호작용이라는 게 요 성스러운 게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호작용이라는 거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초점 없는 상호작용이라는 말이 분명히 이해가 안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누가 봐도 작은 따옴표가 엮여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돼도 뒤에서 차근차근 언급될 거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그냥 중요하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줄 봅시다. 초점이란 역시나 뭐가 나와요? 앞에 나왔던 개념의 일부 정의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호작용이라는 말도 알고 초점이라는 말도 알지만 그 두 개를 합쳐서 사회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초점이라는 정의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초점이란 상호작용 과정에서 상대방과 공동으로 주의를 기울일 대상이나 화제를 뜻한데, 즉 우리들의 공동 관심사, 공통 소재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거겠죠. 자, 도시 공공장소는 대면하고 있는 낯선 사람들과 동일한 초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공간이래. 왜? 우리는 도시 공공장소에서 걸어가면서 굳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공통된 화제를 제시하면서 동일한 초점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지나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뭔가 지금 반박이 들어가야겠죠? 이들은 서로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옷차림, 태도 등을 통해 불가피하게 일종의 의사소통 상황에 놓이게 된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공중 화장실에 가. 근데 내 앞에 사람이 줄을 서 있어. 그럼 나는 별 생각 없이 그 사람 뒤에 서 있다가 그 사람의 옷차림이나 아니면은 전화하는 내용 그런 걸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나의 공통점을 찾는다든가, 내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든가, 그런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초점 없는 상호작용이란 이러한 상황, 다시 말해서 낯선 사람들과 도시 공공장소에서 대면하고 있고 그 사실만으로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게 발생하는 그런 의사소통을 우리가 초점 없는 상호작용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고프먼은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옷차림, 태도,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몸 관용구라고 정의를 했대요. 그러면은 몸 관용구도 역시나 영어로 번역도 되어 있고 작은 따옴표로도 묶여 있을 테니까 앞으로 우리가 성스러운 게임을 이해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옷차림, 태도, 얼굴 표정과 같이 상호작용의 그런 매개체가 되는 것들 우리 싹 다 몸 관용구라고 부를 거다. 자, 이는 체화된 표현적 기호래요. 자신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규범적 성격을 지닌 관례화된 담화라고 할 수 있대요. 자, 지금 이 문장 누가 봐도 매우 어렵게 느껴져요. 지금 갑자기 전문 용어 많이 쏟아지면서 여러분들은 혼란스럽게 할 건데 사실은 앞에 나왔던 거를 다시 한번 재정의하는 거에 불과해. 그치? 왜냐? 이는 뭐뭐라고 할 수 있다라는 문제 구조를 통해서 앞에 있는 말을 다시 한번 어렵게 꼬아서 반복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체화된 표현적 기호 또는 규범적 성격, 관리화된 담화 이런 말들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건 다 몸 관용구를 가리키는 말뿐이에요. 자, 그 다음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몸 관용구를 개방하여 뭐 옷차림도 보여주고 태도도 보여주고 얼굴 표정도 보여준대. 왜? 오히려 그 사람은 날 모르잖아. 모르니까 오히려 그냥 아무렇지 않게 뭐 통화 내용을 들려준다든지 지나가면서 또는 표정을 숨기지 않는다든지 그게 다 가능한 거야. 그죠? 낯선 사람들이 자신을 관찰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경향을 보인대요. 그렇대. 이렇게 사람들이 몸 관용구를 숨기지 않고 개방하는 것은 타인과의 적극적 교류를 준비하는 게 아니다. 좋죠? 자신이 타인에게 관찰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시해서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걸 더 많이 계산하고 일부만 보여주고 막 그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오히려 지금 우리는 공공장소에 낯선 사람을 스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다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기도 하죠. 왜냐? 어차피 지금 잠깐 스쳐가는 사람이지 다시 볼 일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
과의 불필요한 만남을 피하려는 성향을 지니는데 되게 모순적이죠. 내가 낯선 사람들에게 관찰되는 걸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피하지도 않아. 그렇지만 그 사람이랑 만나고 싶지가 않아. 이런 겁니다. 그죠? 고프먼은 이러한 이유로 초점 없는 상호작용 내적의 성스러운 게임이 자아 영토에 대한 상호 접근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양상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았대. 드디어 뭐가 나왔어? 우리가 1분단 시작할 때 마지막에 나왔던 성스러운 게임이 다시 한번 마지막에서 언급되고 있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몸 관용구라든가 초점 없는 상호작용 같은 개념들이 이 성스러운 게임이란 규칙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게 되는지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행동 이면에 불필요한 만남을 피한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서로의 영토에 접근하지 않겠다는 뜻인 거야. 성스러운 게임 이론으로 보자면은 불필요한 만남을 피하려고 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자아 영토에 대해서 상호 접근을 피하려고 한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아 영토라는 건 실제 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뭐 그 사람의 바운더리 이런 느낌인 거야. 그쵸? 뭐 그 사람의 몸 관용구, 그 사람의 상황 이런 걸 가리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초점 없는 상호작용에서 몸 관용구를 개방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자아 영토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거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 그죠?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이 문단. 몸 관용구를 개방하면서 상호 접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법, 즉 다른 말로 하면 영토를 덜 침범하는 방법으론 예의 바른 무관심을 줄 수 있대. 아, 누가 봐도 또 산문단 핵심은 뭐예요? 예의 바른 무관심인 거야. 그죠? 그래서 아까 이 문단의 마지막 줄에 나왔던 자아 영토에 대한 상호 접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양상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3문단의 시작인 거야. 어떻게 그럼 우리는 상호 접근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냐? 그 답은 3문단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 바른 무관심이 바로 그 방법 중에 하나네. 자, 예의 바른 무관심이라는 건 낯선 사람들 간의 대면 상황에서 상호 관찰을 허용하는 동시에 의도된 무관심을 통해 서로에 대한 존중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막 통화로 엄마랑 싸워. 근데 그럴 수 있지. 그거 넘어가는 거야. 아, 엄마랑 싸우는구나. 근데 어차피 내일 아니니까. 나 모르는 사람이니까. 하고 거기에 조언을 얹지 않고 넘어가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예의 바른 무관심의 극단은 상대방을 마치 못 본 것처럼 대하는 비인간적 지위를 호의적으로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 바른 무관심의 극단, 이게 가장 극대화되면, 다시 말해서 뭐 요즘 말로 끝판왕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의 바른 무관심을 가장 많이 발휘하게 되면은 상대방을 아예 못 본 것처럼, 즉 인간이 아닌 것처럼, 마치 지나가던 나무를 본 것처럼 비인간적 지위를 부여하는 행동으로 드러난대. 자, 가령 공공화장실 내에서 서로 시선을 주지 않고 시선이 마주치더라도 마치 상대가 존재하지 않거나 상대를 못 본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 예를 들어 내가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나왔는데 옆한 사람이 똑같이 나와. 그럼 우리 그 사람 쳐다봐 안 쳐다봐? 절대 안 쳐다봐.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의 바른 무관심이 가장 극단적으로 발휘됐을 때인 겁니다.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 관여 방어막이라는 게 있대.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방법을 언급하고 있는 거야. 그걸 활용하는 경우가 있대요.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신문, 휴대전화 등과 같은 소품에 주의를 집중해서 타인의 접근 가능성을 줄이기도 해. 그래서 이런 소품을 관여 방어막이라고 한대요. 자, 예시 한번 볼게요. 지하철에서 신문을 읽는 행동은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인다는 거야. 그렇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어? 타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자아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관여 방어막, 다른 말로 하면 신문을 활용하는 거야. 예를 들어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 것 같아. 그럼 뭐해? 바로 에어팟 끼고 노이즈 캔슬링 끼고 그리고 공부하는 척 하는 거죠.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일단은 그런 무관심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거나 또는 방어막을 사용해가지고 자아 영토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갑시다. 한편. 자, 한편이 나왔다는 거는 앞에까지 나왔던 화제들을 한번 뒤집을 거라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까지 뭐 얘기했어 우리? 성스러운 게임에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자아 형태 접근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쭉 얘기했죠. 근데 한편이 나왔을 때 무슨 얘기해야 돼? 앞으로 방법 얘기는 그만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접근을 최소화 또는 접근과 관련된 얘기는 이제부터 안 할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초점이 있는 상호작용에서의 성스러운 게임은 초점 없는 상호작용과 상이한 양상. 그럼 아예 뭐가 뒤집힌 거야 이제는? 초점 있는과 초점 없는이 대조적으로 뒤집혀서 나타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한편 이전까지는 초점 없는 상호작용에서의 성스러운 게임을 얘기했다면은 한편 이후부터는 아예 뒤집어서 초점 있는 상호작용으로 가겠구나. 앞으로 그럼 초점 없는 얘기는 거의 안 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상이하다는 거는 서로 상자에 다를 이자야 서로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 다르다는 뜻이죠. 초점 있는 상호작용은 둘 이상의 사람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인지적 가시적 초점을 유지하는 대면적 상호작용. 다른 말로 하면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특정 화제에 대해서 번갈아 가며 대화하는 경우를 예시로 볼 수가 있대요. 고프먼은 이를 조우라고 지칭했대. 그러면은 초점 있는 상호작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다? 조우라고 할 수 있다. 자, 조우에서는 자신이 인지하는 것을 상대방도 인지하고 있는지 상호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대.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이런 느낌인 거죠. 자, 면식이 있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구면인 사람들, 한번 만나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면 상황에서 조우에 들어가기 위한 이유를 상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돼. 우리 친구끼리 굳이 그치? 너도 그에 관심 있어?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굳이죠. 조우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합당한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대요. 즉 우리가 아는 사람들끼리는 조우에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반대로 조우에 왜 안 들어가는지는 이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반면 대조 나올 겁니다. 면식이 없는 사람들은 반대인 거야. 조우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이유를 상대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조우에 들어가려면 합당한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즉 내가 친구끼리는 대화를 시작해. 그러면 굳이 우리가 왜 대화를 해야 하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죠. 갑자기 왜 나한테 말 걸어? 이럴 필요 없잖아. 그치? 근데 친구가 아니고 오늘 처음 본 사람이라면 왜 우리가 이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지 언급을 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친구끼리 갑자기 대화를 안 할 거야. 그러면은 왜 대화를 안 할 건지를 얘기를 해줘야 돼. 나 지금 잠깐 공부할게. 이런 느낌으로. 근데 오히려 낯선 사람들끼리는 이 대화를 하지 않는 이유를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죠? 자, 이러한 상황적에서 사람들은 타인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긍정적인 속성의 사회적 자아 이미지인 공안을 지닌대. 그렇구나. 공안이라는 게 있구나. 즉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긍정적인 모습,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추구하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추구인 거지. 그러니까 앞에 두 경우 모두 일단 조우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상대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서로의 공안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성스러운 게임을 행하게 된대. 즉 우리는 상대방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의 추구미를 굳이 일부러 깰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쵸?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고프먼이 현대인들의 일상 에티켓을 바탕으로 도시 공공장소에서의 대면적 상호작용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 간의 대면적 상호작용들이 사회적 삶을 구성한다고 생각했대. 즉 고프먼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은 곧 사회적 삶이다 라고 이해한 겁니다. 결국 결론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며 마주치는 지금 여기 수준의 미시적인 차원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통해 사회 질서가 형성, 유지, 해체된다고 보았대. 그래서 미시적인 차원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와 같은 아주 작은 차원이라는 거야. 거시는 막 사회 제도 이렇게 가야 돼. 근데 미시라는 거는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과 같은 아주 좁은 단위의 그런 소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황에 사회학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대. 즉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상호작용과 관련된 이론들은 상황의 사회학이라고 범위를 분류할 수가 있겠네요. 그의 이러한 연구는 일상적 상호작용에서 행위자들이 만들어가는 일상 에티켓을 바탕으로 사회 질서에 대한 새로운 분석의 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다른 말로 하면 의의를 지닌다. 그래서 고프먼의 연구에 대한 의의가 언급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상 에티켓이라는 건 서로의 영역을, 자아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거라고도 바꾸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내용 이해를 해보고요. 정리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요, 여러분 구조도를 짤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이해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구조도를 한번 짜보세요. 어차피 틀린 건 없습니다. 구조도를 짜는 방식에 틀린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 본 질문을 한번 정리하는 느낌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 주부터 정시반으로 편입될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래서 이번 내신이 영문 마지막 내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 첫 주에 끝나시면은 그 다음 주에 보급하시고 그리고 정시반으로 옮기면서 시간이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정시반 토요일 11시예요. 그래서 그때 어쨌든 안 되시는 분들 그때 가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때부터 슬슬 이제 정시반이랑 고3 정규반이 확장이 될 시기라서 다시 한번 일정이 정해지면 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수능이 10일 남았어요. 오늘도 이제 내일 되면 한자일수가 되는. 정작 고3들은 보통 20대쯤에 별 생각이 없어요. 고3을 2번 해본 사람으로서. 근데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건 오히려 고2 쪽이야. 고3들은 오히려 그냥 이번 주에 급식이 중요하고 그 다음 주 수능 도시락 못 사갈지가 중요하거든. 근데 오히려 고2 학생들은 다음 내 차례라고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어차피 1년 후에 여러분들도 그냥 점심 도시락으로 뭐 먹을지 고민하고 있을 거다. 여러분들은 거의 다 수시니까요. 이제 그것도 이게 좀 여러분들이 일종의 부담감을 완화하는 위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이왕이면 수시로 붙는 것이 좋다. 제가 정시를 2번 해본 사람으로서 수시가 훨씬 좋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시가 훨씬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번 시험 끝나고 이제 슬슬 틀을 잡으셔야 돼요. 수시랑 정시랑 논술 비중 어떻게 잡아야 할지, 논술도 인문 논술을 할지 약술 논술을 할지 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정시로 간다면은 선택 과목은 뭘 해야 할지, 수시로 간다면은 3학년 1학기 내신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생기부랑 교과서는 어떻게 쓸 것인지 그런 것들을 슬슬 이제 관리를 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의 2학년 2학기를 수능 특강 독서로 내는 것 같긴 해요. 학교의 뜻을 헤아리자면은 그렇다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들은 똑같이 이런 과정들을 겪을 테니까 이왕 조금 더 미리 학습하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게.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독서 준비해봐서 알겠지만 이 독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나서 모의고사를 봤을 때 성적이 아마 좀 비문학을 풀 때 조금 더 잘 풀리는 느낌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비문학은 하는 만큼 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아마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내는 좋은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미리미리 챙겨준 것 같기도 해요.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런 겁니다. 슬슬 볼까요? 여러분 어쨌든 이런 계획 짜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한 게 틀린 건 없어요. 틀리는 건 절대 없으니까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일단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요약적으로 할지 뭐 그런 거. 그래서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문단과 문단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 문단이 왜 나왔는지 같은 것들. 그래서 사실은 수능 특강 지문보다는 평가원 모의고사 지문들이 훨씬 좋아요. 얘를 연구를 하기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2학년 때 연습을 하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평가원 기출 지문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잘 보일 거예요. 수특 지문 훨씬 잘 될 거니까. 지금 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거예요. 수능 특강으로 잘 안 보이니까 그런 것들이. 자, 그래서 1문단은 어쨌든 고프먼이라는 사람의 성스러운 게임이라는 게 가장 첫 번째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고프먼이라는 사람이 언급이 되고 이 사람은 사회학자죠. 사회학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현대 시민들에 대한 연구를 했으니까 현대에서 사회학을 연구하는 사람인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회학을 연구하는 분야는 도시 관련이죠. 그렇죠? 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또 상호적인 의사소통과 관련되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이론의 핵심은 성스러운 게임이죠. 자, 성스러운 게임이라고 이론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스러운 게임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아 영역과 같은 개념들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성스러운 게임에 반드시 필요한 건 자아 영역을 상호 존중하는 것.
이게 성스러운 게임을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1문단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성스러운 게임이 어떤 상황에서 들어가냐면 우리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 문단에서는 초점 없는 상호작용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초점 없는 상호작용. 그리고 거의 마지막 문단, 한 4문단쯤 와서는 반대로 초점 있는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상이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대조된다라는 느낌을 암시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 둘이 대조된다는 걸 이해하시면서 서로 정보를 빼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부터 할게요. 초점 없는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점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되고, 초점이라는 건 공통관심사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죠. 또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몸관용구 같은 개념들도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관용구를 사람들이 서로 개방하는데 이거는 오히려 뭐야?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는 방식으로 나아간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초점 없는 상호작용과 관련된 개념으로 몸관용구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목적이보다 불필요한 만남을 줄이는 것, 즉 서로의 영역에 대한 접근을 최소화하는 것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의 목적은 영역에 대한 접근 최소화다. 자,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한 접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그 다음 문단에서 두 개가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예의 바른 무관심이죠. 그래서 이 예의 바른 무관심의 예시로 뭐가 나오냐? 화장실에서 사람들을 서로 모르는 척하는 거. 그래서 이게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의 바른 무관심. 다른 말로 하면은 비인간적 지위를 부여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비인간적이다라는 말은 긍정적인 말이야, 부정적인 말이야? 우리가 보통 비인간적이다라고 하면 나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냥 단순히 내가 관심을 예의 바르게 끄는 방법을 가리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예의 바른 무관심과 같은 말인 거야. 여기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관여 방어막이라는 소품을 활용하는 방법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신문, 스마트폰, 에어팟 이런 게 전부 다 관여 방어막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소품을 활용해서 마치 나는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꾸미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못 본 척할 때는 핸드폰 많이 보잖아요, 우리.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초점 없는 상호작용에서의 핵심 개념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더 구체적으로 써도 돼요. 저는 그냥 최소화해서 쓴 것뿐이에요. 대신에 이런 포인트는 다 들어가야 한다. 여러분들이 개요 정리를 할 때 꼭 써야 하는 포인트들 위주로 정리해 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상관없어요. 자, 그다음 한편 초점 있는 상호작용 3문단입니다. 아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조우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조우, 그렇죠? 조우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예시가 대표적인 게 대화가 있다고 했고요. 이 조우는요, 내가 구면인 사람과 초면인 사람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조우를 할 때는 나눠가는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면식이 있냐 없냐, 즉 구면이냐 아니냐로 가야 한다고 했어요. 면식이 있는 경우와 면식이 없는 경우. 자, 그 경우에는 내가 조우는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굳이 조우에 들어간다라고 얘기 안 해도 되지만, 그렇지만 조우를 안 할 거라면 안 하는 이유는 설명을 해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우를 할 거야, 대화를 할 거야, 그럼 그 이유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된다. 근데 내가 조우, 다른 말로 하면 대화를 안 할 거야, 그러면 친구한테 내가 지금 왜 대화를 못 하는지는 설명을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은요,
가장 이상적이고 예의 바른 방식의 의사소통을 얘기하는 거야. 전 친구랑 아무 말 없이 대화 안 하는데요. 딴지를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면식이 없는 경우는 내가 대화를 시작할 때는 오히려 설명을 해야 돼. 우리가 오늘 처음 봤는데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기요라고 말을 왜 거는지 얘기해야 돼. 제가 지금 길을 잃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대화를 시작하지 않는 거는 전혀 얘기를 안 해도 상관없다. 그런 반대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일단 공만을 유지하는 거. 어떻게? 상호적으로 유지해줘야 되는 거야. 내가 저 친구의 추구미를 유지해주고 내가 저 사람의 낯선 사람의 추구미를 유지해주고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이게 초점 있는 상호작용의 경우에 성스러운 게임의 진행 양상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서는 이 대면적 상호작용 그리고 성스러운 게임의 의의를 언급하면서 끝납니다. 그쵸? 그래서 이들의 의의는 뭐다? 사회 질서에 대한 분석을 제공했다 하면서 마지막에 의의를 언급하면서 끝나죠. 그래서 뭐 의의 같은 것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의의 그래서 여기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줄에 나와 있으니까 되죠? 그러면 이 성스러운 게임은 초점이 없는 거든 있는 거든 공통점은 뭐야?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게 의의니까. 그죠? 제가 하나 더 썼지만 묶어서 가면 돼요. 사회 질서 유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핵심을 꼭 들어가게끔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각 문단들의 가장 최소화된 핵심들이니까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쉬었다가 그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쉬세요. 한 15분 정도.